퇴직 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텃밭입니다. 도심의 베란다 한쪽이든 외곽의 작은 주말 농장이든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은 많은 은퇴자에게 새로운 일상의 의미를 줍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에게는 그 텃밭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68세 은퇴 부부의 주말 농장 일지를 통해 은퇴 후 가꾼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부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아내 이 씨는 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겉보기엔 안정된 노후였죠.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둘이 있으니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박 씨는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 씨는 집안일만 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았나? 싶은 낯선 감정이 스며들던 어느 날 이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 농장 하나 해볼까? 처음엔 남편이 시큰둥했습니다. 그 나이에 삽질을 하겠다고? 하지만 한가한 주말마다 도심을 벗어나 흙냄새를 맡는다는 생각이 점점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주말 농장은 도시에서 차로 40분 거리의 30평 남짓한 작은 밭이었습니다. 처음엔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 토마토 몇 줄만 심었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물을 너무 주면 썩고 덜 주면 마르고 벌레는 어느새 잎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물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이건 햇빛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다음엔 흙에 거름을 좀 섞어보자. 이렇게 씨앗을 심으며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텃밭에는 잡초가 자라지만 그만큼 웃음도 자랐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일기를 썼습니다. 우린 텃밭을 가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음을 가꾸고 있었다. 처음엔 흙일이 서툴러 허리도 아프고 손에 물집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 땀방울이 쌓일수록 부부의 관계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추가 병에 걸려 모두 시들어 버렸습니다. 아내는 속상해서 며칠 동안 농장에 가지 않았고 남편 혼자 새싹을 다시 심었습니다. 그 다음 주 밭에 나간 아내는 고추 모종이 다시 줄지어 자라고 있는 걸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근데 다시 심으면 돼. 그 말은 식물에게 한 말 같았지만 사실 서로에게 하는 위로였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부부 사이에 생기는 침묵의 벽은 시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요. 직장에 있을 땐 각자 역할이 뚜렷했지만 퇴직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죠. 그 시간이 감정의 빈 공간이 되면 서로의 존재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함께 돌보는 무언가가 생기면 그 시간은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식물이든 강아지든 혹은 텃밭이든 그것을 함께 가꾸는 행위가 대화와 공감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 씨 부부의 주말 농장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웃 농장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여름이면 고추와 토마토를 나누며 정을 쌓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새 품종이에요. 이번엔 장마가 길어서 다들 고생이죠.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흙을 사이에 두고 웃음을 나누며 부부는 느꼈습니다. 아,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은퇴 후 잃어버린 사회적 관계를 텃밭에서 되찾은 것이죠. 주말 농장은 단순히 식물만 자라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와 인내, 기다림과 회복이 함께 자라는 학교였습니다. 한때 조급했던 부부는 자연의 속도를 배우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열흘이면 자라겠지 했던 상추는 20일이 걸렸고 이번엔 망했네 싶던 고추는 2달 뒤 새순을 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한 인생도 그래요. 잘 안 될 때가 있어도 다시 심으면 돼요. 전문가들은 이런 활동을 치유적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즉 반복되는 작은 행위 속에서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죠. 은퇴 후 텃밭을 가꾸는 일은 돈이 아니라 시간의 질을 바꾸는 투자입니다.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이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하는 경우 갈등을 풀어내는 대화의 장이 되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누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텃밭을 가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 돌보는 무언가를 가지는 일입니다. 식물을 키우든 반려동물을 기르든 그림을 함께 배우든 그 속에는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돌봄이 소통을 만든다는 것. 퇴직 후의 관계는 말을 많이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지켜볼 때 깊어집니다.
이 부부는 이제 텃밭을 우리 마음의 병원이라 부릅니다. 봄마다 씨앗을 고르며 설레고 여름이면 햇살에 지쳐도 웃습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겨울에는 내년을 기약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직 괜찮네. 은퇴 후 삶의 진짜 과제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텃밭이 가르쳐 준 건 바로 그겁니다. 하루아침에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처럼 묵묵히 씨앗처럼 느리게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일은 흙을 고르는 일보다 어렵지만 결국 가장 값진 수확을 줍니다. 이 부부의 주말 농장은 그저 상추밭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정원입니다. 그들은 이제 말합니다. 은퇴 후 우리가 가꾼 건 텃밭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을 버티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봄이 올 겁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빈 시간이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이다. 많은 이들이 일을 내려놓으며 이제는 쉬어야지라고 말하지만 쉼이 길어질수록 공허함은 커진다. 그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다시 돌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다. 그것이 사람에게 향하든 취미로 향하든 혹은 흙으로 향하든 결국 마음은 돌봄을 통해 회복된다. 68세 박씨 부부의 주말 농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다. 그들은 밭을 일군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일궜고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심었다. 퇴직 후 삶의 불안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다. 오랜 시간 유지된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정체성의 공백이 훨씬 더 깊다. 아침에 출근하던 발걸음이 멈추면 하루의 구조가 무너진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선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회복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주말 농장은 바로 그 리듬을 되찾는 가장 단순하고도 근원적인 방법이었다. 흙을 만지는 행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하지만 그 속엔 질서가 있다. 계절의 흐름, 햇빛의 양, 물의 주기, 생명의 순환. 은퇴 후 혼란스러운 마음이 흙 위에서 차분히 정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나는 그 일부라는 감각. 그것이 주말 농장이 주는 가장 큰 치유다. 농장은 부부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각자의 역할 속에서 달리 살아온 부부는 은퇴 후 마주한 시간이 낯설다. 하지만 같이 돌보는 일이 생기면 말보다 자연스럽게 협력과 이해가 싹튼다. 흙을 고르며 다툴 때도 있고 물을 주며 웃을 때도 있지만 그 일상의 반복이 관계를 다시 이어붙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과정을 공동 루틴의 회복이라 부른다. 즉 함께 의미 있는 일을 반복하며 정서적 거리를 줄이는 것이다. 흙은 거짓이 없다. 노력한 만큼 자라고 게을리하면 금세 시든다. 박씨 부부는 그 단순한 법칙 속에서 마음의 질서를 배웠다. 젊은 시절엔 성과를 추구했지만 이제는 과정을 즐기게 되었다. 씨앗이 자라는 속도는 느리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히 만든다. 도시의 속도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농장에서 배우는 건 결국 기다림의 미학이다. 기다림은 은퇴 후 삶의 핵심 능력이다. 급하게 채워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힘이 기다림에서 자란다. 주말 농장은 기다림의 학교다. 흙은 가르치지 않지만 늘 답을 준다. 실패해도 다시 심으면 되고 시들면 다시 물을 주면 된다. 그런 단순한 반복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은퇴 후 우울감이 가장 심한 시기를 퇴직 후 6개월로 본다. 이 시기에 무기력, 고립감, 불안이 동시에 찾아온다. 하지만 흙을 만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 시기를 훨씬 부드럽게 통과한다. 흙은 촉각을 자극하고 햇빛은 세로토닌을 높이며 몸을 쓰는 일은 스트레스를 줄인다. 결국 텃밭은 몸과 마음의 치료 공간이 된다.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활동이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은퇴 후 가장 많이 잃는 감정이 쓸모 있습니다. 하지만 텃밭에선 자신이 만든 결과가 눈앞에 나타난다. 상추가 자라고 토마토가 붉게 익어가는 걸 보면 내 손으로 해냈다는 감각을 되찾는다. 이건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감정이다. 주말 농장은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작은 밭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두 번째 직장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부 상담실이다. 어떤 이는 흙을 고르며 화해하고 어떤 이는 수확을 나누며 웃는다. 중요한 건 흙의 크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의 순도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자는 더 이상 경제적 생산자가 아니지만 관계적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텃밭은 그 관계의 생산지를 상징한다. 흙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옆 밭의 어르신과 작물 이야기를 하며 웃고 아이들과 손을 맞잡고 씨앗을 심으며 세대를 잇는다. 이런 관계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박 씨 부부가 농장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작물이 아니라 관계였다. 자신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다시 싹을 틔웠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잘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텃밭이 준 선물이었다. 우리는 종종 노후 준비라 하면 돈과 집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진짜 준비는 마음의 토양을 다지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밭도 돌이 많으면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마음이 굳으면 행복이 자라지 않는다. 인생 이막의 첫 삽은 흙이 아니라 마음에 꽂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매일 조금씩 고르고 물주고 기다리는 일. 그것이 은퇴 후 진짜 가꿈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수확의 시기가 아니라 다시 심는 시기다. 빠르게 자라지 않아도 괜찮다. 느리게라도 꾸준히 돌보면 결국 꽃은 핀다. 박 씨 부부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텃밭을 가꾸며 마음을 배운다. 잃었던 일상의 의미를 되찾고 사라졌던 관계의 온기를 다시 느낀다. 은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계절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흙 한 줌에서 비롯된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한 알의 씨앗을 심어보라. 그것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마음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이 찾아온다는 것이다.